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리츠를 특별히 다룰 생각은 없었는데 요청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리츠의 특성에 대해서는 뒤에 후수를 하겠지만 리츠가 꾸준한 배당에 기반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또 나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는 들어가자마자 위험 등급 1등급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원금 보장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써두은 겁니다. 자,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 위탁 관리회사인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기반을 해가지고 설립을 한 다음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 회사에서 투자자산,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소득으로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냐,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리츠가 있는데요. 이걸 하려면 일단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70%에서 80% 이상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목적에 부합해 설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90% 이상을 의무 배당해야 되는 그런 특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수가 나눠져서 부동산을 들어가서 투자하는 거니까 큰 쩐주가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계속 리츠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현재는 한 273개의 리츠가 있고 상장 리츠는 12개입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계속 이쪽을 밀어보려고 하는데 혜택은 조금 약한 느낌이지만은 5천만 원 한도까지 해가지고 일정 기간, 3년 이상을 투자하면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주는 혜택이 있고요. 또 공모리츠뿐만 아니라 공모리츠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에도 재산세 분리과세 등을 혜택을 줍니다. 자,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는 생략할게요. 20년 2월에 회사가 발기가 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인가가 나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름도 긴 ESR 캔달스퀘어에 대해서 알아보면 캔달스퀘어 자산운용이라는 데는 물류센터 전문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에 모회사가 있는데 그 모회사의 모체가 ESR이라는 거죠. ESR이라는 데는 중국의 물류 부동산 기업이고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 예정 금액은 대략 3,600억 정도입니다. 리츠는 모집 가액이 무조건 5,000원이에요. 총 7천만 주 정도. 배정 비율은 기간 75%, 일반 25%.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관사가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일반 분들은 이제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하고 여기 나머지 해당 증권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수요 예측은 지금 하고 있죠. 1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약기일은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고요. 납입기일은 12월 10일입니다. 자, 투자자는 기존에 일부 모집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대략 4,800만 주 이미 모집을 해놨는데 그 특수관계인들하고 그 밖에 크게 들어온 친구가 이 특이한 CPP라는 곳인데 여기가 캐나다 연금투자연구회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금융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있는데요. 요거는 상장되면 무조건 공모주금 납입되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환됩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묶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총 주식수는 다 합해가지고 1억 4,300만 주가 됩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한 7천억 정도가 되죠. 아까 그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CPP,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에서 가져간 거였습니다. 얘네가 여기 좀 크게 투자를 했네요. 자, 이렇게 모집된 리츠는 자리츠에 투자를 하고 자리츠가 여기서 받은 돈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삽니다. 또 한편 얘네가 자기들 관련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배당을 지급받아서 이걸 또 주주들한테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투자하는 각 물건들은 물류센터들이에요. 얘네 물류창고에 강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쿠팡, LF, 카버코리아, 대한통운 이런 애들이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크게 쓰는 부분이 쿠팡이 쓰는 고양 이쪽입니다. 쿠팡 쪽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꽤 장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한이 충분하다. 다른 애들도 대부분 장기로 돼 있는데 여기 대한통운만 21년 5월까지 만기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의 연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물류창고들, 각 지역의 자산들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리츠가 하는 물건들, 펀드가 하는 물건들 다 합하면 감정평가액이 1조 4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자산 감정평가가 1조 4천억이라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공모하는 거 말고도 차입을 상당히 합니다. 차입을 해가지고 사는 거죠. 주식의 가치만 갖고 공모가가 산출되는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1괄 5천원이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아까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까 연간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게 예상이 되겠죠.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임차료를 내고 쓰는 거니까 예상 현금 흐름은 쉽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예상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산이 편입이 돼가지고 운영된다는 가정으로 가는 거고, 리츠는 이제 6개월 단위로 기수를 끊는데요. 여기서 12월에서 5월까지 끊죠.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된 수익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당을 줄 거라는 겁니다. 예상 배당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연 예상 배당률 5%라고 돼 있는 거는 연 환산한 거예요. 5% 조금 넘게 지급될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게 되면은 다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면 배당금은 줄어들겠죠. 특정 비율로 해지될 때 예상 흐름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그 모회사인 ESR과의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향후 편입될 수 있는 자산들이 되게 많다, 이런 희망도 살짝 남겨줬습니다. 근데 이게 리츠는 현금 흐름대로 수익이 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걸로 배당 주잖아요. 이런 거는 튈 여지가 애초에 별로 없으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청약하면은 항상 경쟁률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잠깐 롯데리츠 때문에 거품이 써졌을 때 요 건들은 경쟁이 좀 나왔지만 평소에는 거의 한 자릿수 정도예요. 대부분 이런 건 흥미가 없다. 그래서 다루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오르면 얘가 같이 오르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뭐 작은 애들은 이렇게 손 타면 좀 오르기도 하는데 대표 리츠들은 시총이 다 큽니다. 오르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명분일까요? 일반적으로 리츠가 오르기 위해서는 근본물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 생각이 되면 따라 오를 수가 있을 거고, 또 리츠가 상장되고 나서 아까 여기도 떡밥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유증이나 차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편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추가적으로 오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얘는 뭐 갖고 있는 물건도 좋았고 계속 편입하는 물건도 좋았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또 임대료 괜찮은 신규 물건이 편입이 되고 이자 비용 구조 같은 거를 좀 낮춰서 비용을 낮추게 되면은 수익이 좀 늘어나니까, 그럼 그거에 기반한 배당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좋은 요소입니다. 상장했을 때 흐름은 롯데리츠 때 약간 거품이 끼면서 이게 6,000원에서 잠깐 찍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5,000원짜리인데 6,000원 찍고 딱 내려오는 거니까 꿀 이러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뭐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장하면 그냥 5,000원 부근이다. 그러니까 따블이나 따상 이런 거 맛보는 일반적인 공모주 참가자들한테는 메리트가 없는 구조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일부 언론에서는 배당 시즌이니 리츠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얘네는 6개월마다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배당을 주는 일반 상장회사랑 같이 엮기도 좀 그렇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 가끔 시장이 폭락할 때 주가가 종종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 사려고 팔고 그럴 때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담을 수는 있는 정도고요. 근데 뭘 담는가는 이제 개인의 성향 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배당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져서 볼만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ESR 캔달스퀘어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